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흔히들 대한민국을 치안이 불안정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해본 외국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죠. 바로 단 하루만 한국에서 머물러도 그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남아공 백인 빈민가에서 평생 거주하던 태셔 씨의 사연인데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너무 좋아했던 태셔 씨는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태셔 씨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국 여행을 했다는 여행 후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살고 있는 태셔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던 충격적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갑자기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어요. 몇 개월 동안 돈을 모은 저의 노력이죠. 제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나라였죠. 어릴 적부터 저는 성격이 꽤나 독특한 편이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혹은 저희 가정에서도 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소외되어 있는 부류였어요. 항상 작은 반항심과 이기심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과 크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도 항상 크고 작은 마찰이 잦았지만 매번 저희 아버지가 와서 해결해주곤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남아공에서도 유명한 백인 슬럼가여서 특이한 성격에는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곳의 치안은 남아공 케이프타운 내에서도 정말 나쁜 편이죠. 위험한 곳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그런 말도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까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라 항상 다니던 길인 익숙한 곳으로만 다니며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가끔 버스나 택시를 타고 동네에서도 꽤나 위험한 지역을 지나갈 때면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그곳을 지나갈 때면 누군가가 빨간불에 멈춰있는 차를 위협해서 돈을 털어가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었거든요. 특히 제가 새 신발을 사거나 새로운 가방을 살 때면 항상 일부러 조금 사용함을 만들어요. 새것인 물건을 갖고 돌아다니다가 나쁜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빼앗기는 건 새 물건뿐만 아니에요. 특히 동네 도로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스팔트가 대부분 부서져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재개발이 시작되어 어느 정도 고층 건물과 깔끔한 동네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빈민가와 중산층을 정확히 나누어서 치안이 안 좋은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특히나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제 성격에 이곳에서의 생활은 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 가정 형편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저 또한 대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로는 더 좋은 환경으로의 이주는 몇십 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비록 너무나 힘든 생활 환경이지만 학창시절부터 푹 빠져있는 특별한 취미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바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죠. 제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정말 특이해요. 학창시절 학교에 가면 언제나 동급생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남아공 연예인, 그리고 남아공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게 남아공의 팝스타와 연예인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괜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듣게 된 게 K-팝 노래였는데 처음에는 노래만 듣다가 한국 문화에 호기심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결국 한국 드라마와 영화 없이 못 사는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뛰어난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 구성도 당연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매력적인 캐릭터 때문이에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상처와 위기를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죠. 빈곤한 가정 환경과 슬럼가에 살고 있는 제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가끔은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 메뉴들을 시켜 먹곤 했죠. 아무튼 저는 그만큼 한국의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한국 여행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비행기를 예매하며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아마 혼자였다면 조금 망설였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치안이 안 좋은 곳에 살다 보니 모르는 곳에 갈 때는 항상 극도로 긴장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와 영화 팬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함께 가이드도 해주고 한국에 대해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그녀를 믿고 큰 고민 없이 표를 예매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서울에 오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면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어요. 전 한강을 처음 보고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큰 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에 압도당했지만 더욱 놀라웠던 건 강의 수질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도 작은 강이 있었는데 항상 온갖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악취가 나서 근처에 가지도 못했었거든요. 여의도의 큰 빌딩과 이렇게 깨끗한 강이 함께 존재하는 걸 보고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였죠. 특히 해질녘에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마치 드라마와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친구와 저는 돗자리를 4,000원에 대여해서 넓은 잔디 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친구는 한강에 왔으면 꼭 라면을 먹어야 한다며 큰 편의점을 가리켰어요. 몇몇 사람들이 돗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걸 보니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편의점에 가기 위해 친구가 자리를 일어서는데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왜 안 일어나냐고 묻더라고요. 전 너무나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자 친구가 말했어요. 여기선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이죠. 저는 그녀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모두 자리를 비우면 놔두고 간 짐을 다 훔쳐갈 텐데 친구가 왜 그러는지 정말 의문이었죠. 그러면서 친구는 가방과 짐들은 모두 자리에 놔두고 작은 지갑 하나만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꾸만 그대로 가도 된다는 친구의 말에 일어서서 친구를 따라갔어요. 짐을 놔두고 오니 마음이 초조하고 너무 불안했죠. 라면을 사고 나서는 정말 다급한 걸음으로 돗자리로 달려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물건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짐을 그대로 두고 음식을 사러 갔더군요. 그제서야 전 친구가 왜 그렇게 괜찮다고 재촉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정말 제 상식이랑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사는 남아공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도난사고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 야외에서 물건을 두고 가도 그대로 있다니 말이죠. 놀라움 그 자체였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밤늦게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 머물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찾아왔죠. 심지어는 여성들만 있는 무리도 정말 많았는데 다들 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친구 말로는 이대로 밤새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며칠 더 친구와 함께 한국 음식과 관광지를 둘러보며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밤까지 놀았는데 어두운 골목길이나 버스 정거장 등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도 오히려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정도였죠.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한국 여성들이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선 여성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서 술을 마시는 여자는 완전히 아예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편의점에서 라면과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때면 드라마와 영화니까 어느 정도 과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여행 마지막 날에는 한강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 걸 도전해 봤어요. 한강에 막 도착했을 땐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맥주를 조금씩 마시다 보니 마치 드라마와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아쉬움이 남을 정도였죠. 그렇게 맥주를 마시고 숙소로 돌아갈 때는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술을 먹고 새벽에 늦게 돌아간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했죠. 남아공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늦게 혼자 돌아다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왔지만
한국 여행에서 누렸던 자유로움과 안정감이 사라지니 너무 답답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전 아직도 한국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답니다. 계속 돈을 저축해서 언젠간 또다시 한국 여행을 갈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혹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준비할 계획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